반갑습니다. 노생마입니다. 오늘도 제가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안 좋은 일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마사지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겪었던 안 좋은 일 세 번째는 그 손님 중에 손님들이었죠. 세 명인가 좀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 친구들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. 2011년도였고요. 저는 이제 성남 신흥역 1번 출구에서 한 200m 정도 직진한 다음에 오른쪽 2층에 있는 매장이었는데, 미래 마사지라고. 이 손님들은 그 신흥역 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4층인가 5층에 직업소개소 같은 게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직업소개소라는 간판을 달고 나름 유흥업소 쪽에 직업소개를 해주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수도 하는 친구들 같았고,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어쩌다가 저희 매장 손님으로 오게 됐어요. 처음에는 한 명만 왔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이랍시고 또 한 두세 명을 더 데려왔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두 번, 세 번 이렇게 오더니 그때부터 좀 거칠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장 운영하는 사람으로 볼 때 뭔가 좀 힘도 없어 보이고 경험도 없어 보이고,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되겠네. 물론 어디 가나 함부로 할 친구들 같더라고요. 막 몸에 문신도 엄청 많고 체격도 좋고, 예?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위압감도 느껴졌어요. 근데 뭐 한 두세 번까지는 그냥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하더라고요. 근데 그 이후로 올 때는 항상 세 명이 같이 와요. 근데 아가씨 이제 서비스를 받을 때 불만을 얘기하고 시비를 걸고, 그러면서 점점 뭔가 위협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만족 못했다고 요금도 안 내고,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. 뭐 그런 때는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했으니까 저는 몫을 주고, 저는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손해인 거죠. 뭐 이 업계에선 그런 게 그냥 로스죠, 하나에. 예. 어떻게 다 뭐 그런 게 뭐 수익으로 나겠어요. 예.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죠. 이런 손님도 있겠거니. 근데 그 뒤로 심심하면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, 예? 신경질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 나름 또 아가씨들 보호한답시고 뭔가 좀 항의를 하면 막 때리려고 그래요. 진짜 이거 뭘 꼴밤이라 그래야 될지 뭐 밀었다 그래야 될지, 머리도 한번 밀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만만하게 본 거죠. 아무 뭐 배경도 없어 보이고 뒷배도 없어 보이고, 예? 사람은 또 자꾸 왜소하고 매장도 우습게 생겼고, 그러니까 그냥 화풀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.
제가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신고를 못 한다는 건 더 잘 알 거고. 예? 그러니까 뭐 1순위 밤 업계 뭐 유흥업소에 일자리를 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쪽 업계의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태국에 있는 아가씨들을 유흥업소에 뭔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일수도 돌리고. 그래서 이거 완전 호구 잡혔다 싶더라고요. 이거 어떡하지? 어떻게 하면 좋지? 맨날 이제 걱정인 거예요, 또. 그게 한 달 정도 갔어요. 맨날 이제 아가씨들한테 위협하고, 제가 제지하려고 그러면 막 때리려고 그러고. 그것뿐만이 아니고, 저 없을 때 와가지고 그냥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 버려요. 그런 일이 왜 가능했냐면, 제가 없을 때도 아가씨들이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손님을 중간중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출근해서 보면 뭐 한 두세 명 정도, 뭐 14만 원이나 21만 원, 한 명당 7만 원이었으니까 14만 원이나 21만 원이 꼭 있었어요. 근데 그 중에 또 조금 더 악랄한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, 그 친구가 와서 아가씨들 위협하면서 그냥 금고가 좀 허술했어요. 그냥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나 하고, 매일매일 제가 마감하면 가져갔기 때문에 아가씨들 혼자 있을 때 일을 하면 거기다 넣어라 하고, 뭐 조그만 화장품 가게 할 때 쓰던 금고통이 있었는데, 뭐 잠금 장치도 없고 그냥 버튼 누르면 열려요. 그러니까 그거 보이니까 거기서 그냥 14만 원, 21만 원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. 그런 걸 한 두세 번 정도 겪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또 세 명이 왔길래, 거기 이제 좀 대장 같은 친구가 있어요. 체격도 제일 좋고, 완전 그냥 그 몸 위쪽은 전부 문신이에요. 아래쪽도 그랬나. 하여튼 온몸이 다 문신이었던 것 같아요, 그 친구는. 무서워 죽겠어. 그 문신도 되게 진해요. 막 초록색 그거. 그 친구한테 제가 항의를 했죠. 사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어도 참았는데 이런 건 좀 너무 하지 않냐? 나 사실 이쪽에 뭐 배경도 없고, 뭐 경험도 없다. 근데 이건 좀 과한 것 같다.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또 때리려고 액션을 취하려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다른 친구들이. 그랬더니 이 대장 같은 친구가, 사장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홀이라 그래야 별것도 없는데 뭐 한 평 정도 되는 그 안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,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, 사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홍보는 되게 열심히 하시대요 그러더라고요, 저보고. 그러면서 자기가 태국 아가씨들을 대줄 테니까 자기하고 동업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매일 홍보를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눈여겨봤는지, 그걸 좋게 봤는지,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뭔가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미 그렇게 한 달 정도 시달리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라는 걸 알았는데, 뭐가 좋아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.
그러니까 일단 그 자리는 모면하려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. 예? 일단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. 그리고 일단 시간을 좀 벌었죠. 근데 이게 그 뒤로 다행스럽게도 안 와요. 그래서 왜 안 오지? 1주, 2주, 3주가 지나도 안 와요. 봤더니 그 친구들이 썼다는 그 직업소개서 건물을 이렇게 가봤어요. 봤더니 이사를 갔어요. 그러니까 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저한테 제안했던 게 뭐 진짜 진지하게 했는지 그냥 한번 대충 얘기해 본 건지 저도 사실 미지수예요. 모르겠어요. 근데 저한테 얘기한 뒤로 그런 제안을 한 뒤로 이사를 갔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업종 환경이 바뀌었는지 뭐 활동 지역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사를 가서 그대로 희지부지가 됐어요. 다행이죠. 진짜 뭔가 완전 호구 잡혀가지고 맨날 그 친구들이 오나 안 오나 매일 걱정했었는데 그냥 자연히 해결이 됐어요. 그 뒤로 아예 못 봤으니까요. 이게 이제 세 번째 안 좋은 일이었고, 그냥 연락이 없더라고요, 진짜. 네 번째로 안 좋았던 일은, 이거는 가장 저한텐 큰 위기였어요. 오히려, 그 바다 이야기 그 진상 아저씨보다 또 옆에 안마시술소의 태클보다 또 세 번째로 그 직업소개서에 일수하는 친구들 세 명보다 더 저한테는 큰 위기가 왔어요. 태클이죠. 이거는 아예 업을 하냐 못하냐 그 문제였어요. 어떤 문제였냐면 제가 이제 명함을 매일 뭐 1, 2천 장씩 뿌린단 말입니다. 뭐 성남을 A, B, C 구역으로 나눠가지고. 근데 주로 모란이 거의 한 60%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. 모란이. 그러니까 한 거의 작게는 절반, 많게는 60% 정도의 연락도 오고 손님도 오고. 절대적이죠. 그러니까 모란이 저한테는 이제 C 구역이었는데 A 구역하고 B 구역은 뭐 거의 비슷했다고 보고 C 구역이 모란 역세권인데 거기가 한 5, 60% 되니까 거기를 못하면 장사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근데 그 당시 거기에 어떤 이쪽 업계의 홍보 업체들이 PR 업체들이 어디가 있었냐면 일단 제가 있었고요. 마사지 매장 중에서는 저만 명함 뿌렸어요. 저만. 그리고 또 뿌렸던 데가 그 K방이라고 이걸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뽀뽀방이라고 있어요. 뭐 말은 뽀뽀방이라고 하는데 뽀뽀만 하겠습니까?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. 어떻게 그런 걸 그게 또 뽀뽀방이라는 게 그때 합법이었어요. 업종에도 그게 있더라고요. 사업자 개설 업종에도. 업태인가 업종인가.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뽀뽀방이 한 세 군데 정도 됐어요. 성인용품 같이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저쪽 중원구청 길 건너 쪽에 그 3층에서 하시는 분하고
뭐 이름은 뭐 딱히 모르겠어요. 기억도 안 나요. 예. 다 연락처만 가지고 연락받아 갖고 손님 픽업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그 뭐 매장 이름이나 이런 걸 달고 한 것 같진 않아요.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하나는 저희 성인용품을 하시면서 저기 모란의 오피스텔 8층인가 10층에서 하셨던 분이 있고, 또 중원구청 길 건너에서 또 3층인가 거기서 하셨던 분이 있고, 그리고 또 있었는데 거기는 하다 말다 했던 것 같아요. 꾸준히 했던 건 그 중원구청 길 건너하고 모란 그 오피스텔에서 하셨던 분이 저처럼 매일 뿌렸어요, 명함을. 그리고 또 뿌렸던 팀이 또 한 축이 있었는데, 그게 출장 안마였어요. 출장 안마. 그러니까 매장도 없고 손님들이 연락하면 손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 친구들도 이제 명함을 뿌렸어요. 근데 마사지 매장을 하는 저나 뽀뽀방을 하는 그 업주들은 직접 뿌렸어요. 자기가 직접 홍보를 한 거죠. 근데 이 출장 안마의 특징은, 출장 안마 연락처를 갖고 손님이 연락 오면 상담하는 팀과, 또 그쪽 출장 안마 업계에 아가씨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과,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명함을 뿌리는 팀, 이렇게 세 팀이 이렇게 뭔가 좀 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출장 안마 쪽은. 그러니까 홍보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그 연락을 받는 팀이 가장 위인 것 같더라고요. 업주인 것 같더라고요. 그 업주가 손님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 출장 안마할 사람을 보내는 거죠. 근데 그 출장 안마를 하는 분들이 뭐 개인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어떤 팀에 소속이 돼 있을 수도 있고, 그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. 어쨌든 그 세 어떤 조직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. 체계적으로 한쪽은 홍보하고, 한쪽은 연락받고, 한쪽은 아가씨를 보내주고, 뭐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나 그 뽀뽀방을 하시는 분들은 뭐 건달도 아니고 뭐 양아치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에요. 일반인. 근데 그 출장 안마에 홍보를 하는 친구들은 약간 그 생활을 하는 친구들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달 동안 홍보를 하는 걸 계속 못마땅하게 봤던 거예요. 근데 저만 못마땅하게 본 게 아니고, 그쪽 출장 안마 쪽 입장에서는 저나 아니면 그 뽀뽀방을 하는 업주들이 전부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. 경쟁 상대고. 그러니까 그 연락을 받는 그 업주 측에서, 출장 업주 측에서 홍보하는 이 친구들한테 압박을 가했나 봐요. 야, 저 뽀뽀방들하고 이 뭐 마사지 매장 막 이렇게 막 명함 모란에 뿌리는데 이거 못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. 만나자 그래서 한번 만났죠. 근데 이유가 자기 위에서, 뭐 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위에서 우리 명함 못 뿌리게 하라고 소위 말해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. 뭐 협박이죠. 하지 말라는 거죠. 그러면서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각각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또 다 모이게 하더라고요.
뽀뽀방도 오라 그러고 저도 오라 그래서 어떤 날은 자기네도 무조건 무대뽀로 못하게 하기는 좀 어려웠는지 저하고 뽀뽀방 2개하고 이제 주로 이제 3명이 매일 홍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명씩만 뿌리라는 거예요. 홍보를 모란에다가 무슨 저 배분을 해주듯이. 그러니까 다 불만이죠. 이게 뭐 쥐들이 뭔데 그거죠.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일단 그 뽀뽀방이나 저는 뭐 건달도 아니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배경이나 백도 없단 말입니다. 근데 그 친구들은 일단 이 좀 생활을 했던 친구나 하는 친구들 같아요. 한 친구는 좀 깡다구 있게 생겼고 한 친구는 등치가 뭐 거의 한 195는 됐던 것 같아요. 등치도 크고. 근데 등치 큰 친구는 좀 마음이 좀 여린 것 같아. 작은 친구보다. 그렇게 2명이 명함을 뿌렸는데 그게 핑계인 건지 뭔지 모르지만 뽀뽀방하고 저를 홍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. 모란에. 딴 데는 관계없고 모란에. 근데 모란이 뭐 거의 저한테는 5, 60%고 그 뽀뽀방들한테는 거의 90%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뭐 큰일이죠. 근데 그 출장 안마 홍보하는 친구들은 매장도 없단 말입니다. 매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연락을 받는지도 모르고 또 그 출장 안마하는 사람들은 각자 손님이 있는 쪽으로 직접 가다 보니까 이게 저희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. 저나 뽀뽀방들은 매장이 어딘지 노출이 돼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또한 이 친구들이 신고한다 그러고 뭐 찾아와서 깽판 부린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죠. 그래서 한동안은 돌아가면서 뿌렸어요. 좀 말을 듣는 척 했죠. 근데 역시 효과가 없잖아요. 손님도 없고 줄고. 그러니까 또 눈치 봐서 또 계속 뿌렸죠.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저와 뽀뽀방들 간에 약간의 연대 의식이 좀 생겼어요. 왜냐하면 그 출장 안마는 저희를 못하게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뭔가 당하는 입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연대 의식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말은 저 자식들 무시하고 해도 돼 뭐 했지만 막상 다 걱정들을 하는 거죠.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정말 저희가 자기네들 말 무시하고 홍보를 하면 매장으로 찾아와요. 찾아와서 처음에는 시비는 안 걸었어요. 행패도 안 부리고 그냥 찾아와서 또 얘기하자는 거예요. 얘기하자 그러면 그냥 어떻게 얘기해요. 또 어디 밑에 해장국집에서라도 이렇게 사주면서 또 술이라도 한 잔 사주면서 얘기하게 되죠. 근데 그 뭐 술값이나 밥값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 사이 일을 못 해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은 뭐 매장도 없고 홍보는 언제든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에 구속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거의 영업방해 식인 거죠. 그리고 제가 연락을 이제 홍보한 것 때문에 받으면 뭐 너무 많이 뿌렸다는 둥, 왜 뿌리지 말라는데 뿌렸냐는 둥. 그럼 또 저는 이거 오늘 뿌려서 된 게 아니고 안 뿌렸는데 단골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.
눈치를.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살 수는 없고 걱정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 뽀뽀방 사장님들하고 뭐 얘기해봤자 뭐 각자 다 그냥 약자죠. 우리끼리 얘기할 때만 뭐 세게 얘기하지, 그냥 또 그 친구들 앞에서는 또 깨갱인 거예요. 왜냐하면 매장이 노출돼 있으니까. 그래서 고민을 했죠.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그냥 술 사달라고 그러고 시간을 뺏어요. 그러면 저는 속이 타죠. 손님은 연락은 오지, 픽업은 해야 되지, 아가씨들 이름 연결을 해줘야 되지. 근데 이 친구들을 앞에서 바쁜 척은 못하겠지. 이런 날이 계속 또 이어지는 거예요.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하고 장사하면 또 손님이 없지.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죠. 고민했어요. 뽀뽀방들하고도 얘기해봤지만 별 영향가 있는 어떤 결론도 안 나고, 그리고 그 뽀뽀방들은 모란역에 매장이 있다 보니까 나름 단골도 있고, 그리고 거리 어떤 에 대한 매장을 찾아가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저보다는 환경이 낫더라고요.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한 그 손님들의 수요 자체도 그쪽이 한 3, 4배는 더 큰 것 같더라고요. 3, 4배? 뭐예요? 5배? 알고 봤더니 그 뽀뽀방들이 뭐 한 사람당 2만 원씩 먹는 것 같더라고요. 뭐 4만 원, 5만 원을 받는데 아가씨하고 거의 5대5 식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뭐 아가씨가 뭔가 개인기를 발휘해서 뭐 더 받는 것들은 아가씨 거고. 그러니까 거기 아가씨들이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. 근데 매장도 많이 버는 게 2만 원씩 먹는다 그래도 일단 하루에 개수가 많을 때는 뭐 한 30개도 하는 거예요. 그런 업이더라고요, 그게. 저는 제가 뭐 3만 원을 먹는다 그래도 하루에 10개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2만 원짜리를 하루에 뭐 30개는 기본으로 하더라고요. 여기서 얘기하는 2만 원, 3만 원은 이익입니다. 아가씨하고 나눈 내목. 그러니까 2만 원짜리를 30개, 많을 때는 50개도 했다는 얘기를 자랑 삼아 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야, 또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됐죠. 근데 일단 저는 그는 뭐 나중 얘기고, 당장 하는 일이 돌아가려면 홍보를 해야 되고, 홍보를 못하면 연락도 안 오고 손님이 없으니까 그 모란의 비중이 거의 50% 이상이었기 때문에 큰일인 거예요. 매장을 접을 수도 없고. 그러다가 하나를 생각했죠.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. 혹시 이거 아닐까? 이거 아닐까? 그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. 노생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